예, 영남이성 초음파연구의 총무 백유한입니다. 예, 한 주 동안 뭐 별일 없으셨죠? 이제 독감 접종도 이제 많이 하고 계시고 검진도 이제 많아져가지고 병원이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퀴즈 출제가 되겠고요. 먼저 손준혁 원장님, 우리 내과 손준혁 원장님께서 그 퀴즈 토론 해주시겠고, 직내는 이호병 원장님, 한정훈 원장님께서 해주실 건데, 한정훈 원장님께서는 오늘 갑상선 쪽으로 다른 강의를 준비하셔도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정훈 원장님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이호병 원장님 케이스를 하고, 그 다음에 손준혁 원장님 퀴즈로 토론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황세진 원장님은 집에 일이 좀 있으셔가지고 못 오셨고요. 이번 주말에는 뭐 일단 오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 이제 워크숍 하는데 가시는 선생님들 가서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그 전달 사항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정훈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이제 준비했는 사이로이드 캔서 환자들이 우리나라 사이로이드 캔서 환자들이 많습니다. 많고 서바이벌이 오래되기 때문에 이제 5년 이제 암 질병 끝나고 나서도 이제 개인 병원에서 이제 팔로우 하시게 된 경우가 많은데, 그때 이제 팔로우 할 때 이제 우리가 관심을 두는 건 두 가지입니다. 토탈 사이로이드 하고 난 다음에 사이로이드 펑션을 노멀로 유지하는 점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사이로이드 캔서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5년이 지나서도 리커하는 경우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이제 팔로업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로이드 캔서의 리커런스에 대한 팔로업이나 이제 관찰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갑상선 학회에서 나오는 갑상선 진료 지침의 이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상선 분암을 치료하고 나서 뒤에 우리가 팔로우 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합니다. 사이로글로불린이라는 것을 혈청에서 측정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으로 갑상선 수술했는 부위, 그 다음에 그 주위의 임파선 부위를 측정하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먼저 그냥 전반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면, 갑상선 조직이 있으면 사이로글로불린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이로이드 캔서 환자들이 대부분 토탈 사이로이드를 했는 경우, 이 사이로글로불린이 이게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 어딘가 사이로이드 티슈가 증가하고 있다 또는 재발하고 있다는 뜻으로 우리가 파악을 하고 관찰하는 모니터 지표를 잡습니다. 이게 하나 있고, 그래서 사이로글로불린이 수치가 많이 올라가면 어딘가 사이로이드 캔서가 리커했다는 건데, 사이로이드 캔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로컬 리커런스가 있고, 그 다음에 제너럴 메타스테이시스가 있습니다. 제너럴 메타스테이시스 같은 경우를 우리가 찾아낼 때는 이게 광범위하게 오기 때문에 렁이나 그 다음에 브레인에도 오고 그 다음에 본에도 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팔로우 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사이로이드 글로불린이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면 어딘가가 재발이 되고 있다 하는 clue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많이 올라갈 때는 먼저 손으로 로컬 쪽에서 리커런스가 있는가를 보고, 로컬 쪽에서 리커런스가 없으면 스캔이나 다른 CT를 통해서 제너럴 메타스테이시스를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노는 왜 따로 하게 되느냐? 그래서 사이로이드 캔서를 하고 나서 사이로이드 수술을 했는 부위에서 아주 스몰하게 이제 리커런스가 나타났을 때는 조직이 작기 때문에 사이로글로불린 자체가 낮거나 측정이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두 개를 보완적으로 관찰하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사이로이드 소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이로이드 캔서를 하고 나서 사이로이드 넥손을 보는 이유는 로컬 리커런스를 보기 위해서 보는 건데, 로컬 리커런스의 대부분이 한 90%가 목에서 오고, 대부분 임파선에 변이 된 형태로 나타나고, 나머지 20%가 갑상선 수술에는 그 OP 베드 쪽에서 다시 재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리커런스 중에서 림프 메타스테이시스가 가장 많은데, 림프 메타스테이시스의 소노 파인딩을 보시면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시스틱 체인지라든지 에코제닉 포사이가 뭔가 칼시피케이션,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마크로 칼시피케이션, 그다음 코르티칼 알파 에코제네시티, 그다음에 어브노멀 바스큘라티가 있으면 이게 의심되는 소견이고, 반대로 에코제닉 힐럼이 살아있고 필라 바스큘라티가 살아있으면 비나인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우선순위는 서스피셔스가 더 강한, 더 중요하게 보게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그때 한번 강의도 했던 슬라이드 그 노말 림프노드고, 이런 경우는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코르티칼 알파 트로피 있고, 지금 이쪽에 림프노드는 시스틱 체인지가 여기 시스틱 체인지가 여기는 시스틱 체인지와 그 다음에 포카라테 칼시피케이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바스큘라를 보면 필라 바스큘러시가 들고 페리페럴 쪽에 바스큘라티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내는데, 이런 것들이 림프노드에서 발견이 된다면 림프노드 메타스테이시스로 의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수술하고 나서 노멀 사이로이드, 토탈 사이로이드 하고 난 다음에 보이는 사이로이드의 아나토미를 한번 보시면, 여기 있던 보통 사이로이드 티슈가 완전히 이제 제거를 하게 되면 위에 있는 스트랩 머슬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게 되고 RCA가 있고 트라케가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에코네시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 정도가 이제 노멀 베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왼쪽에서는 여기 에스파구스가 있고 여기 스트랩 머슬이 내려와서 이런 형태로 보이는 게 오피하고 나서 정상적인 사이로이드 베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메타스테이시스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보시면, 자 여기가 보시면 스트랩 머슬이 있고요, 여기 RCA가 있고 트라케가 있고, 여기 근데 여기 왠지 하이포 에코라는 메스 소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의심되는 소견이고, 이 의심되는 소견은 이제 나중에 보니까 파필라리 테트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들도 의심되는 소견도 맥 마찬가지고, 칼시피케이션이 중간에 보면 칼시피케이션이 있다든지, 아니면 톨러된 와이드 형태로 보인다든지, 그렇게 하면 말리거시 노드를 보시면 되겠고, 여기 트라케아, 그 다음에 CCA, 스트랩 머슬, 여기가 이제 빈 베드 쪽인데 톨러된 와이드된 메스가 보인다든지 하시면 되고, 요 형태는 CCI가 있는데 요 위에 쪽인데 여기 스트랩 머슬인데 스트랩 머슬 쪽에 뭔가 메스가 보인다. 그러니까 스트랩 머슬 쪽에 메타스테이시스가 있는 파필라리 캔서가 되었습니다. 롱기튜드널하게 보면 우리가 보면 이거 이소파고스죠. 이소파고스 밑에 오피 베드가 있어요. 오피 베드 없어야 되는데 여기 메스가 보이고, 이렇게 에코제닉 포사이가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봐서 또 메타스 로컬 리커런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여기 보시면 여기는 왼쪽이고요. CC에 여기 있는데 에스파고스가 있고 스트랩 머슬 사이에 이렇게 보이는데, 칼라를 떼어 보니까 이게 바스큘라리티가 증가되어 있는 파필라리 캔서라고 합니다. 자, 이러면 이 방금 보셨는 거는 한번 저래 보이면 다 사이로이드 캔서 리커런스냐? 근데 그렇지 않고 다른 질환들도 있는데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 그 스카가 남는 경우, 그다음에 수처가 하루 다리가 그래놀만에 형성하는 경우, 그다음에 레머넌트 사이로이드 티슈가 남는 경우 등을 DDX에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스트랩 머슬이 있고 CC가 있고 여기 뭔가 메스가 보입니다. 근데 롱기튜디널하고 보면 약간 이렇게 스트랩처럼 계층이 젖는 티슈처럼 보이고, 이 형태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팔로우를 해보니까 메스가 줄어들면서 이 스트랩처럼 되는 것들도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어서, 이거는 오피스카가 있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줄어드는 거로 볼 수 있고, 여기서는 아마 이 트랜스버스 뷰하고 롱기튜디널 뷰를 봤을 때 롱기튜디널에서 이렇게 조직 평면과 비슷한 평행한 선들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으면서 하면 스카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치 그려놓습니다. 근데 수치하고 남은 게 남았는 건데요. 여기 이제 CCA가 있고 여기 트라케가 있고 스트레머스인데, 스트레머스를 이렇게 뭔가 메스 같은 게 보입니다. 근데 보이는데 여기 보면 센트럴 쪽에 에코제닉한 포사이드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는데, 이건 수치에 있는 장소를 따라서 이제 브랜드만 형상이 거고, 시간에 따라서 팔로우를 보니까 이 A가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줄어들고 이렇게 줄어드는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중간에 센트럴 쪽에 이렇게 센트럴 쪽에 고제닉한
스팟이 있고 그다음에 일레그한 마진이 있고 뭐 이렇게 메스처럼 보이지만 센트럴 존에 하이퍼에코하는 게 딱 센터에만 이렇게 있으면 수적 그라놀로마가 아닌가 한번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칼시피케이션이 되면서 되는 건데 이건 사실은 이런 게 보면 이게 뭐 정상적인 건지 메타스테이시스 이제 어노멀한 건지 구분하기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래뉴멀로마로 나중에 판단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이제 트라케아, 시시에, 에스파고스 작은 스몰 류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림프노드 형태가 나타나는 것들이고 이때는 우리가 이제 도플러 같은 거를 바스큘라를 이렇게 파워 도플러로 해보면 여기 힐라 쪽에 블러드 플로우들이 남아있는 것들을 보면 노멀 림프노드다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건 나머지 한 개는 케이스들을 발표해놨던 걸 봤는데요. 이제 아까 전에 보셨던 사이로글로빈 수치가 많이 올라서 이 사람은 이제 스캔을 했습니다. 스캔을 하니까 스캔을 하게 되면 사이로드 티슈가 어디가 있는지 로컬라이즈가 되거든요. 이 사이로드 오피 베드에 있는 쪽에 이렇게 로컬라이즈 때 되는 이렇게 스팟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봤는데 역시 메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메스가 있는데 이 메스 모양은 칼라 도플러를 보니까 칼라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거는 리커가 아니고 레모넌트 티슈가 남아있던 걸로 확인이 됐고 그 뒤에 신지로이드로 스프레시브 세라피를 하고 되니까 점차 이렇게 줄어들게 된 그런 형태입니다. 또 한 가지도 사이로글로빈으로 팔로우하고 있는데 그게 많이 늘어나서 보니까 스캔을 해보니까 이 사이로드 쪽에 핫스팟이 보이고 보니까 메스가 있고 근데 그 메스 쪽에서 칼라도플로 보면 칼라도플로가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형태로 보이고 있고 해서 이거는 이제 네모넌트 티슈로 나타납니다. 또 한 가지는 뭐 이거는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실 거고요. 여기 트라케가 있고 CC가 있고 스트레머스가 있는데 여기 블록티나고 그다음 계층화되는 여러 가지 형태가 되어 있고 뭐 음식물 매트리처럼 이렇게 된 에스파즈 다이벌트입니다. 이런 것들을 구분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결국 팔로 하실 때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그 사이로글로빈을 측정해 보시고 사이로글로빈이 보통 0.2 이하로 나오면 뭐 재발효해서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고 근데 대부분은 한 30-40% 0.2보다는 좀 높습니다. 한 0.2에서 한 1, 2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정도까지도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서 사이로글로빈이 0.2에는 뭐 데피니트하게 컴플리트하게 미션 되는 상태라고 본다고 하고 그래서 여기서 한 0.2에서 1 사이는 대부분 수치가 좀 올라가도 그냥 팔로우하고 지켜보시면 대부분은 시간에 따라 까는 경우가 많고 그 대신에 이게 사이로글로빈이 1 이상 보통은 대학이 되는 데서는 한 3, 4 정도 올라가면 뭔가 리커를 했다고 보고 스캔을 하게 되는 케이스가 됩니다. 그리고 스캔하시기 전에 먼저 사이로드 랩손으로 봐서 로컬 리커런스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 보통 요새는 한쪽만 제거하는 경우도 있던데 예. 그러면 사이로글로빈은 의미 없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 사실은 이제 토탈 사이로드가 있는 것 가지고 데이터가 다 나와 있어서 그 기준이지만 만약에 이제 한쪽만 잘라서 냈을 경우에도 사이로글로빈은 이제 진단적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남아 있으니까 사이로글로빈 수치 자체는 높습니다. 근데 시리얼로 팔로우를 보면 이 수치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면 그럼 리커를 보시면 되고 그 수치가 뭐 한 4, 5 정도 된다 하더라도 요 근처에서 플럭츄레이션 하면 별로 의미가 없는 걸로 보면 되는 거라서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안티사이로글로빈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티사이로글로빈이 그 사이로글로빈이 많이 나오면 생기는 거라서 측정을 하실 때는 사이로글로빈하고 사실은 안티사이로글로빈 두 개를 측정해서 두 개 중에 어느 거 하나라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의미를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두 개가 비슷하게 평탄하게 유지가 되면 실제로 수치가 높더라도 5년, 10년 팔로 하니까 그 환자들이 수치가 높다가 5년, 10년쯤 되니까 다시 떨어지고 그 다음에 10년이 지나서도 체크를 해보니까 사이로 스캔이나 소노상에서 병변을 발견할 수 없었다 하는 논문들이 거의 지금 대부분이라서 경과가 보시면 되는 거라서 그리고
사실 값싼 검사도 꽤 있긴 있더라고요. 저희도 그래서 신지로이드를 그냥 주고 있는데 그럼 TSH를 갖다가 보통 우리가 0.01 이하까지 낮춰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노멀 레인지까지 봐도 되는 겁니까? 어디서 보니까 그래도 캔서 하냐 좀 스프레션 시켜놓으면 스티뮬레이션 시키는 게 작으니까 리커에 또 낮다고 하는데 또 요새는 또 그게 너무 높으면 뭐 골다공증이라든지 뭐 심장 쪽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자꾸 네, 얘기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하이리스크 그룹이 있습니다. 하이리스크 그룹은 수술할 당시에 이미 이제 옆쪽으로 좀 번졌는 경우 그런 걸 하이리스크 그룹인데 하이리스크 그룹은 0.01 이하로 낮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0.01이라고 한 3년, 5년 정도를 해가지고 사이로글루빈 수치가 0.2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그만큼 낮추실 필요는 없고 0.2에서 0.5 정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사이로글루빈이 좀 높다, 이 환자가 요새 사이로글루빈 좀 높아지네. 그럴 때는 약을 좀 높여서라도 TSH를 좀 낮춰주시면 그게 그러면 좀 떨어지겠죠. 근데 떨어지는데 그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마이크로 메타스테이시스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메타스테이시가 어느 정도 억제됐을 때는 따로 OP나 스캔이나 이런 세라피가 없어도 그 자체로 그 글로불린 수치가 떨어지면서 좋아진다고 되어 있어서 만약 사이로글루빈 수치가 올라오면 높이는데 그렇지 않고 사이로글루빈이 낮으면 한 0.2에서 0.5 정도 맞추시면 됩니다. 그 사이로글루빈이나 안티사이로글루빈 코드는 뭘로 잡고 포스트 뭐 갑상선 수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게 있습니까? 그냥 사이로드 캔서検査 잡고 예. 캔서를 잡고 코멘트에 사이로 캔서 오피하고 나서 경과 팔로우를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상관없습니다. 검사한테가 잘해줬어요. 좀 죄송한데 예. 어제 안 그래도 말씀하신 강의에서 그 사이로글로불린이 그 폴리큘라 셀에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완전히 그 로어 리미트 이하로 나오는 경우가 아니고 아직 어느 정도 조금 플럭추에이션 하긴 하지만 좀 높다면 근데 와이드 익시전 다 했고 컴플리트 다 했는데도 토탈 사이로익스 다 했는데도 어느 정도 계속 분비가 되고 있다 하는 건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결국 사이로이드 티슈가 어딘가 있다는 걸로 보시는 게 맞고요. 예. 그래서 사이로이드 1g당 1g이 사이로글로불린을 1나노그램 우리가 보통 하는 게 나노그램 만들거든요. 1나노그램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소량이지만 사이로이드 티슈가 남아있거나 또는 아주 적게 있던 게 정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라서 그렇게 보시면 사이로글루빈 나온단 말은 사이로이드 티슈가 어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사이로글루빈을 보실 때 완전히 토탈로 내가 다 사이로이드렉토미 하고 레디오 아이덴 사이로이드도 했다면 이론상 완전히 없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0.02 그러니까 약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 0.2 왜냐면 약을 안 먹으면 좀 올라오니까요. 0.2 이하로 주는 게 맞고요. 근데 아까 전에 쌤이 물으신 것처럼 반쪽만 했다. 그러니까 반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반에서 나오는 수치는 어느 정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상 증가하는 패턴을 가지고 왜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올라가면 뭔가가 정식화하고 있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의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초파 질문 안 하고 계속 TG 검사 그 질문만 해서 죄송한데 그럼 이제 방금 내가 말씀하신 건 미분암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지 않는 해당되지 내용이니까.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분암은 사이로글로불린이 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좀 순수하게 초음파나 스캔밖에 팔로우 할 방법이 여기서 그 사이로글로불린으로 전체적인 이제 리커가 있는 방법을 보는데 그래서 전체적인 제너럴 메타스테이시는 사이로글로빈이 가장 민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렁의 메타스테이스가 왔다. 렁의 메타스테이스가 우리가 모르잖아요. 어느 정도 잘 모르는데 렁의 메타스테이스가 어느 정도 커지만 글로불린은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초음파를 하는 거는 여기에 나타난 게 맞는가 확인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여기 로컬에서 이렇게 생겼을 때는 작은 게 생기면 사이로글로빈 양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로컬에서 이렇게 했는 게 이 사이로글로빈을 잘 못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컬에서 만져지는 경우는 사이로글로빈이 높지 않은 경우에도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서 사이로소는 로컬에서 발견되는 경우를 먼저 확인하는 거고요. 그때는 사이로글로빈이 좀 못 찾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로컬이 그렇지는 않지만 근데 제너럴하게 떠 퍼져서 나올 거는 이걸로 봐서는 모르지만 이걸로 사이로글로빈으로 충분히 체크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수치가
좀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간혹은 사이로이드 캔서 경우가 좋지만 메타시티스 그러니까 브레인이나 본이나 런응에 메타돼서 되는 경우는 사망률이 그때는 이제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50%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 놓치지 말자 뜻이 되겠습니다. 예, 저도 가끔 캔서 폴로